자, 이제 책은 자꾸 거꾸로 가는데, 앞에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수익. 그러니까 259페이지.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말입니다. 예, 세 번째 보니까 이 수익률과 가치 관계인데요. 요건 일본에 제가 조금 이제 마지막 결론까지 끌고 갈 겁니다. 왜냐면 이걸 확실히 좀 알고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수익률. 우리 수익률 공식 이거죠. 내가 10억이란 돈을 투자했을 때 2억이라는 수익이 나오더라 해서 이렇게 곱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100% 곱해주면 될 건데 뭐 공식은 뭐 크게 어떤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만 첫 번째 보니까 수익률 종류가 우리 책에 보니까 크게 세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 무슨 수익이죠? 기대 수익률. 두 번째요? 요구 수익률. 세 번째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죠. 이때 진짜 중요한 거는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이 중요하지 실현 수익은 사실 큰 의미 없거든요. 자, 일단 이건 중요한 건 개념 자체를 명확히 좀 하셔야 됩니다. 개념 자체를. 특히 요 두 개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면서 사실은 요 두 개는 좀 잘 정리하시는데, 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중개 사무소를 갔습니다. 야, 나 이 건물 살 건데 너 몇 프로 정도 수익을 줄래 물어보니까 이 중개업자는 뭐라는 겁니까? 과거에는 이 건물이 10% 정도 수익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이런 경기 등이 좋아지니까 이만큼 아마 수익이 예상되어진다. 이렇게 보통 말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러면 10% 나왔다, 이게 이미 달성된 거지. 그죠? 달성되었다, 이게 다른 말로 실현 수익률이 말입니다. 그죠? 중요한 건 요 기대란 말과 요구를 잘 구분하시는데, 사람들 자꾸 기대를 뭐라 착각하는가 하면요, 내가 바란다 이렇게 자꾸 착각해요. 자, 우리 영어로 이게 원래 expected 이 말이거든요. 물론 이게 기대란 말 뜻은 맞거든요. 맞는데 요 말이 기대란 말과 말 같은 말이 뭐지? 요 말 뜻이라고. 이만큼 나올 것이다 이 말이지 내가 바라는 거 아니라고.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요구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바란다 이게 요구 수익이야. 지금 속은 기대란 건 예상되어진다 이 말 뜻이라고,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이거 혼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예상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 쓸 때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뭐요? 여기 기대 수익이지. 그죠? 아마 이렇게 나올 걸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예상되는 거. 그러면 자, 다시요. 다시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내 입장에서 분명히 내가 바라는 수익이 있을 것 같아. 나라면 얼마 이상 남은 투자하겠다. 내가 바라는 수익이 있지. 이게 뭐요? 요구. 그 두 개를 구분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특히 이제 제가 이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 원서까지 강의하면요, 자꾸 사람들이 뭔가 이 기대를 자꾸 뭐랄까 이 요구를 생각하면 꽤 많다고 사실은. 그래서 꼭 알 건 기대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상되는 거, 요구 이 말은 투자자 바라는 수익입니다. 기대란 건 이미 나왔던 수익이 아니죠. 장래 예상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나왔을 때 어떤 개념 찾거든. 얘는 뭐 있습니까? 장래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지출로부터. 이런 건데 항상 요 글자 딱 나와야 돼. 핵심 포인트. 그런데 이 요구 수익은 투자자가 뭐 있습니까? 그냥 번역하라고. 바라는 수익이죠. 바라는 수익. 그죠? 이렇게 대충 개념 파악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자, 요 기대화하고 요걸 다시 해볼게요. 이런 경우 있죠. 자, 잠시 보세요.
이 건물이 10억 정도 하는데 이걸 산다면 예상되는 수익이 10% 정도 수익이 나올 거라 예상한답니다. 이게 무슨 수익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 오직은 투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투자했을 때 무조건 부동산만 투자합니까? 부동산 이외 다른 것도 고려합니까? 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내가 투자할 대상이 은행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있더라 이겁니다. 투자할 대상이 10억이라는 돈을 주면은 이럴 때 각 투자 대상마다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보니까 은행은 12%, 주식은 11%, 채권은 9% 정도 수익을 줄 거라 예상한답니다. 이때 모든 투자 대상마다 위험이 같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적어도 얼마 이상 남은 투자하겠습니까? 몇 프로 이상? 적어도 이거 이상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나는 얘한테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야, 나 투자할 때 이런 게 있다. 있는데 적어도 네가 이 정도 이상 줘야만 투자하지 않겠냐라고 내가 얘한테 요구하겠지. 그죠? 이게 뭐 결국 요구 수익인데, 예? 요구 수익인데 이때 보세요. 요구 수익은 이 투자 대상 자체에서 나는 수익입니까? 아니면 바깥의 다른 대상과 서로 비교했습니까? 그래서 이걸 요구 수익을 다른 말로 외부 수익률 쓰기도 한단 말이게. 그럼 반대로 기대 수익은 이 투자 대상 자체에서 난 수익이지. 이 투자 대상 안에서 난 수익 아닙니까? 아니다 같은 말이 뭐냐? 이게 내부의 내부. 그래서 어떤 책들 보니까 기대 수익을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요구 수익은 잠시만 요구 수익은 나라면 이 투자 대상에서 최소한 이거 이상 줄 때 투자한다 이 말입니까? 최대한 이만큼 주면 투자한다는 거예요. 최소한입니까? 최대한입니까? 최소한이지. 아니 요거 이상 줄 때한테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항상 조심할 건 요구 수익은 무조건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최대한 최소한. 여기 과거에 시험 나왔던 거예요. 최소한의 수익을 가지고 다는 말로 요구 수익이란 용어를 쓰게 돼 있다고. 그러면 자 다시 보세요. 얘가 나한테 얼마 준다 했어. 내가 바라는 수익 얼마요? 이거 살 거예요 말릴 거예요? 안 사지. 얘는 지금 10% 준다 했잖아. 그럼 어디 살 거야? 그지?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요구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크면 투자 안 하지. 거꾸로 얘가 14% 준다 뭐 있으면 투자하겠습니까?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크면 투자한다고. 거꾸로 요구 수익이 더 크면 투자 안 합니다. 이 말은 다른 투자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분들 자 다시 해볼게요. 이 말이 두 번째 투자 유무. 자, 투자 유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이 있을 때 자, 이때 투자하는 경우와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기대가 더 크면 투자하겠다. 그죠? 거꾸로 요구 수익이 더 크면 투자 안 합니다. 이를 아시라고. 이해 안 되는 분들 이렇게 해보죠. 집에 있는 애가 있어. 그다음에 엄마가 있거든요. 얘가 내일 수학시험 칠 건데 예상컨대 이 정도 점수를 맞아올 것 같아. 75점. 여기 무슨 점수? 기대 점수예요? 요구 점수예요? 기대지? 예상된 점수니까. 엄마가 얘한테 바라는 점수 이렇게 바랐는데. 그지? 오늘 밤 집안이 편안합니까 이거?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지? 거꾸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상당히 편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은 항상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좋은 거지. 그 말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예, 우리 책에 이제 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투자 대상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 건물이 10% 정도 수익이 나올 거라 예상했을 때
이 기대 수익이죠. 어떤 분은 수익이 높다, 어떤 분은 수익이 낮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대상 가지고. 이 말은 각 개인들마다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은 차이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결국 훨씬 더 중요한 게 사실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뭘 하는가 하면 요구 수익을 좀 정리합니다. 요구 수익 워낙 중요하니까. 자, 요구 수익에 대한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아까 했듯이 외부 수익률. 투자자가 반드시 바랄 수 있는 수익률에서 필수 수익률을 쓴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기회비용 대가 이렇게 쓴다고 쓸 때. 대가. 자, 아까 이거 한 적이 있죠? 보세요. 은행, 주식, 채권, 부동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얘가 12%, 11%, 9% 준다 했죠. 그럼 결국은 여기에 투자해서 이걸 포기한 거 아니에요? 포기한 비용 무슨 비용? 기회비용이지. 그래서 기회비용 대가 뭐냐고 이게 요구수익을 쓴다고. 그 다음에 요건 지금은 그냥 넘어갈 건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말 많이 씁니다. 할인율 대신 사용한다.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자율 같은 거 있죠. 이건 처음에 결국은 요구수익을 쓰게 돼 있다고. 그죠? 이자율 같은 거 이게 지금 할인율이거든요. 대신 많이 쓰게 돼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걸 꼭 기억하시라고. 요구수익 관련된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구수익은 원래 공식부터 합니다.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정률 이렇습니다고요. 위험 할정률. 자, 설명드릴게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어떤 곳에 투자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누구보다 얼마 더 주면 투자할게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누구보다 이게 뭐냐? 결국은 요거라고. 얼마 더 준다 이 말이 이거라고요. 표현 자체가.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현재 내가 은행에 저축해서 1년 만기 저축성 예금을 들었습니다. 자, 저축성 금리가 보니까 3% 정도 준대요. 응? 이미 준 겁니까? 1년에 줄 거지. 예상되는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린 예상 뭐요? 수익률. 저축했습니다. 하니까 1년 만기 딱 되면 은행들은 반드시 몇 프로 줍니까? 약속했던 요것만 딱 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결국 얘는 뭐 있습니까? 실제 수익도 똑같이 3%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오차가 있어 없어? 없죠. 이 말 같은 말이 위험이 없단 말 뜻이지.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무위험률. 무위험. 이게 무위험이라고. 그런데 이 주식을 투자한다면요. 예상컨대 8% 정도 수익이 나올 거라 예상해서 투자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1년 딱 경과되면 무조건 8% 항상 보장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 이게 10% 나올 수도 있고 때에 6% 나올 수 있죠. 그럼 결국은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오차 발생하죠. 그죠? 이런 게 뭐냐 이게 위험을 말쓴다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무위험이 뭐냐? 위험이 전혀 없는, 즉 다른 말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똑같은 거 있지. 이건 무조건 시간만 경과되면 항상 주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좀 알 건 무위험이란 것은 다른 말로 시간 비용이 됐어요. 시간 비용. 이렇습니다. 쓸 때. 그러면 자 다시 이걸 다시 해볼게요. 이제 보세요. 아니 저축성 예금이 3%인데 주식을 적어도 투자한다면 얘보다 얘가 위험이 더 큰 거지. 위험이 지금 뭔지 알죠? 그래서 얘가 보니 위험이 한 4% 정도 있대. 그 내가 주식을 투자할 때 적어도 얼마 이상 수익이 나와야 돼? 몇 프로? 이거 아니야? 이 말은 뭔데요? 나라면 투자할 때 얼마 이상 수익이 나온다? 이게 무슨 수익? 이게 요거 수익이야. 그럼 은행 금리에도 뭐 포함됐어? 위험이 뭔데? 위험.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는 오차야, 오차. 그래서
이게 요구수익이지. 요거 두 개 더한 거지. 이게 무혐의지. 위험이지. 이렇게 항상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우리 보통 투자할까 말까 분석했을 때 누구보다 얼마 더 주면 투자한다. 이 말이 그거라고 쉽게 말해서. 얼마를 말 뜻이 결국 뭐예요? 위험에 대한 대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결국은 요 위험이란 말 뜻은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요게 시간만 흘러가면 주는 수익이라면 얘는 뭐 있습니까? 그 차이가 나는 어떤 대가지.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우린 위험에 대한 대가 있어요. 위험 대가. 위험 비용을 쓴다 쓸 때. 자 그럼 이때 특히 이제 여기 있는 요 말이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말이. 자 잘 보세요. 이제 요걸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볼게. 투자 대상이 과거보다 위험이 더 크면 위험 할정률 또는 위험률은 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위험 커지면 올라가겠죠. 그죠? 자, 위험률이 더 커지면 요구 수익은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자, 이게 두 개 다른 거지. 그죠? 이 값이 올라가면 얘도 뭐 한다고? 올라가지. 그죠? 요구 수익 올라갑니다. 자, 그럼 요구 수익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좀 이따 공식을 쓸 거예요. 공식 보여줄 건데 그냥 이거 한번 느껴보자고. 자 결론. 사람들은 투자할 때 위험이 큰데 투자합니까? 위험이 낮은 거 투자합니까? 위험이 크면 이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은 떨어지겠지. 그죠? 요런 관계요. 요걸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좀 더 할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험이 커지면 이걸 위험이 커지면 자 요구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위험과 수익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걸 비례 관계라고. 즉 위험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해서 위험과 수익은 다른 말로 상쇄된다 해서 상쇄관계요. 반대 거꾸로 위험이 커진 만큼 부동산 가치는요 줄지. 요것이 커진 만큼 가치는 뭡니까? 줄지. 그래서 위험과 부동산 가치, 요구 수익과 부동산 가치는 반대 방향이죠. 이 관계를 꼭 기억하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실제. 자, 그리고 우리 최근에 보니까 이게 공식까지 자꾸 장난치던데. 자, 이거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거 같은 말인데 사실은. 물어보자고요. 자, 무위험률과 요구 수익은 비례 반비례. 그냥 이거 이 공식 묻는 거야. 어이 3%면 얼마요? 4%면 얼마요?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 뭡니까? 굳이 한 번도 다른 거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률이 커지면 요구수익은 커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와 요건 무슨 관계? 비례 반비례. 그지? 이 공식 묻는 거요. 우리 과거인처럼 물었던 게 이 돌강이 시험 많이 물었거든. 우리 아까 보니까 316페이지인가? 14페이지인가? 15페이지요. 15페이지. 1번에 이게 5번이죠? 3번. 봤습니까? 315페이지? 316페이지 5번에 5번 그냥 뒤집어 푼 거지 이거. 그죠? 다시 1번에 1번 5번에 1번. 그죠?
됐습니까? 네. 그렇게 시험 나온다.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오는 패턴만 하시면 돼. 됐죠? 그리고 그래서 이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과거에는 이관계를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이거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워낙 많은 시험을 내다 보니까 더 이상 낼 게 없거든. 그러니까 책을 낸 게 뭐 얍삽하게 요거에 장난치고 있다고 이제는. 요거 내기 워낙 많이 낸 게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낸다고. 이제 내가 봤을 때 이제 이거 안 낼 것 같아. 한번 더 해볼까? 자, 한 개 더 할게. 나 같은 요거 시험 낼 것 같은데? 무위험률과 위험률은 무슨 관계? 무위험률과 위험은 비례 반비례 무슨 관계? 네? 어떤 관계 이거? 비례 반비례요. 반비례입니까? 요 값이 올라가면 얘도 올라갑니까? 올라가야 돼요? 이게 떨어지면 얘도 떨어집니까? 결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야. 그죠? 맞잖아. 그죠? 그거 나 같으면 요거 시험 내겠다고 언제? 요거 두 개 단값이 이거잖아. 얘는 관계 있어. 런이니까. 그지? 얘 둘은 관계 없지. 각자 개별적 아닙니까? 앞으로 시험 내면 나 같으면 요거 시험 내겠어. 더 이상 낼 게 없으면. 자, 일단 그런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요구 수익을 우리 실제 보니까 이 말입니다. 아까 했듯이 사람들 자 나중에 한번 더 할 거 이거 똑같은 투자 대상이지만 투자자마다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은 다 틀리겠지. 근데 우리 보통 요건 주로 뭘 쓰면 은행 금리, 정기예금 쓰게 돼 있거든. 이게 결국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다만 개인마다 요구 수익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 얘가 아니라 이거 차이지. 그죠? 개인 느끼는 위험 차이가 있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 똑같은 건데 이렇게 보자고. 어떤 도둑 두 명이 있어. 똑같은 물건 훔치고 있대. 같은 위험이 있는 거잖아. 근데 간 큰 놈, 간 작은 놈 있을 때 각 개인 느끼는 위험 정도 같을까? 다르겠지. 그죠? 그러면 결국은 각 개인마다 위험이 너무나 주관적 아니에요? 그 주관성이 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객관화시킬 목적으로 어빙 피스는 요 속에 있는 뭐 있습니까? 객관화될 수 있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이걸 따로 뽑아내서 이렇게 요구수익을 쓰기도 해요. 하기를. 그래서 어떤 책 보면 뭐 있어요? 요구수익은 무위험 플러스 위험 발증에다가 인플레이션 합이라 쓴 책도 있고 이걸 이 속에 포함해서 뭐 요 두 개 쓴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 할 필요 없어요. 단지 알 것은 이렇게 그냥 요구식은 이렇게 두 개 쓰는 원칙인데 때에 따라서 인플레 따로 뽑아내기도 하더라. 이렇게 마시면 돼. 표현상에서.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할 게 몇 개 돼 있어요. 뭐 위험 할증에 대한 설명 한 두 개 더 할 게 있거든요. 그때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치. 자, 원래 가치 공식은 그냥 써볼게요. 이 말이거든요. 그냥 지금은 넘어갈 거예요. 수익률 분의 요 공식인데 그냥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할 거니까. 다만 가치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첫 번째 종류가 두 개 있어. 맨 먼저 보니까 시장 가치와 반대 투자 가치란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액면 그대로 번역해.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야. 투자 가치는 투자자인 내가 느끼는 가치라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학원이 현재 10억에 매매되고 있다. 이게 시장 가치지. 내가 봤을 때 이 우리 학원이 현재 14억 가치가 있대. 내가 느끼는 가치 투자 가치죠. 그죠? 자, 다시 우리 그 책이 있지.
기본세 책값 얼마요? 책 가격 37,000원. 이게 무슨 가치? 이게 시장 가치. 내가 봤을 때 이 책이 현재 4만원 가치가 있어. 투자 가치죠? 물어볼게.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나는 얼마까지 줄 용이 있어? 실제 얼마 주고 사고 있어? 그거 싼 거 비싼 거? 싼 거지. 그거 누가 더 커야 돼? 투자가 더 커야 되지.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자 정리해볼게. 이제 시장 가치는 원래 정확한 말은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될 가격. 투자 가치는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바라는 뭐요? 가치지. 그냥 이래 하시라고. 그냥 가볍게. 그러면 두 번째 투자할까 말까 투자 유무를 따져봤을 때 예, 여기 있는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으면 어떨 때 투자를 채택하고 어떨 때 투자를 뭐 있습니까? 기각할 것인가? 요거 마시면 된다고. 그래서 아까 했지만 누가 더 커야 됩니까? 뭐죠? 시장이 더 크면 투자 안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이 현재 37,000원인데 내가 봤을 때 현재 3만원 가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최대한 3만원 이상 줄 용이 없단 말 뜻이거든? 그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까지 마시면 돼. 여러분들이. 자, 일단 요까지 했던 걸 그 책에 있는 내용 보고 좀 정리할게요. 이제. 자, 책 갑니다. 259페이지. 예, 거기 있는 갈로 1번 기대 수익률. 자, 의에 보니까 첫째 줄 끊어오세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 이 말로 무조건 기대 수익률. 항상 기대 수익은 제일 중요한 게 예상이라는 말 해야 돼. 자, 거기 뒤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나머지 통과 B장 260페이지 갈로 2번 요구 수익률. 자, 거기 있는 동그라미 1번 어이에 보니까 투자자에게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입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셋째 줄 끝에 뭐 있습니까? 기회비용이라 한다. 넷째 줄 보니까 요구 수익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칠판 보시고 시간 비용이 뭐라고? 무위험. 위험에 대한 비용이 뭐라고? 이 공식 말하는 거지. 그죠? 이런 게 포함됐다. 이런 게 시험 꽤 많이 나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박스에 있는 공식 보셔야 되지. 그죠? 그래 보시고 기억번 갑니다. 무위험률. 자, 무위험 보니까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둘째 줄 끝에 가볼까요? 다시 두 줄을 알고 첫 줄을 보니까 아무리 위험이 없는 건데 둘째 줄 끝에 보니까 무위험은 위험이나 부동산 투자자의 위험이나 투자자의 위험 혐오도와 상관이 위험 혐오도 의미 없어요. 자, 다시 해보세요. 제가 설명했는데 요 둘 관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위험이란 값은 둘 중에 어디 속에 포함돼야 돼? 위험 대가는 이 속에 포함돼야 되지. 이 속에 포함돼? 그러니까 거기 그 말입니다. 위험이란 말은 무위험과 아무런 관계없다. 이 말 뜻이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위험번은 위험 할정률이라는 것은 위험이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갈로 3번 실현수익 그대로 통과. 그 다음 갈로 4번. 자, 갈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1번에 첫째 줄 제일 끝에 있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낮다. 이 말은 요구 수익이 더 큰 거죠? 투자합니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2번 첫 줄 끝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 높으면 이건 투자하죠. 그죠?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한 게 뒷장 가볼까? 262페이지 보니까 맨 위에 박스 있지. 그 박스에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코어 체크가 있지. 그죠? 코어 체크 보니까 뭐 있습니까? 1번 투자 가치. 자, 투자 가치는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설명돼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물어볼게. 여보세요.
이 건물이 현재 시장에서 100억에 매매되고 있어. 시장 가치입니다. 어떤 분은 이 건물을 싸다, 어떤 분은 이 건물 비싸다 말하죠. 이 말은 각 개인마다 느낄 수 있는 투자 가치는 다 같습니까? 틀리지. 주관적, 객관적.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줄 거놓고 주관적 가치야. 그 다음에 2번 시장 가치는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공정한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 이 말은 뭐 공정한 시장에 매매되는 건데 이건 합리적이지. 동그라미 2번 객관적 가치. 큰 3번 비교 동그라미 2번 밑에 박스 있지? 투자 가치 크면 투자 채택. 시장이 더 크면 투자 기각. 고려 가시고 자 그리고 계속 넘어갑니다. 나머지 쭉 넘어가 볼게요. 이제 262페이지 했죠 이거? 위험 3, 4, 5, 6 267페이지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267페이지 큰 3번 보입니까? 수익과 위험인데 잠시만 보세요. 앞으로 시험 나올 때 다음은 요구석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 틀린 거라고 절대 시험 안 낸다고. 그 말 대신 항상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인대로 시험 내. 왜? 여보세요. 위험과 수익이거든 이게. 그래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딱 쓰는 순간 이거 무조건 요구식 묻는 거야. 그래서 옆에 요구식 쓰느라고. 3번 옆에다가 요구식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로 1번 등은 넘어갈 거고요. 지금 우리 해야 될 건 딱 한 개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본 설명 진짜 복잡하건 그래프 들어있고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읽지도 말고. 자, 다음 할 것은 저기 있는 270페이지 갈로 2번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 나 있죠. 요 말이 뭐냐 결국은 여보세요. 여기 무슨 관계라고? 위험과 수익의 지금 요거 묻고자 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거기 설명 딱 보니 동그라미 1번에 개념이 있죠. 자, 거기 뭐라 했습니까? 위험과 수익은 뭐 한다고? 비례관계 있다.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 같은 관계를 뭐라 한다고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를 한다. 이거 마시면 안 돼.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우리 박사님 요구식 공식이 있죠. 그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보니까 나와 있는 예상된 인플레이터 추가되어 있죠. 이걸 어빙 피식 한 말인데 어빙 피식을 학자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요구식은 무위험과 위험 발정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인플레에 따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억하세요. 요까지 마시면 안 돼. 자, 그러면 여보세요. 이제 요거 정리해 볼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두 개를 연결해 볼게요. 세 번째. 우리 항상 수익률과 가치가 있는데 수익률 공식이 뭐죠? 요거 아닙니까? 10억이란 돈을 추하니까 1억이란 수익이 나왔대. 10%지? 그러면 자, 요 가치 공식은요. 이런 참고로 이게 투자란 말이 곧 가치 이게 이 가격. 아니 10억이 집값 아니에요? 그 가격이 밖으로 빠져나왔잖아. 난 분모에 뭐 들어옵니까? 이래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얘가 나간 내시가 들어온다 안쪽에.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요 관계가 비례 관계가 될 것인가 반비례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해볼까? 자, 요 수익률이 일단 예상된 수익은 1억 2천이 나온다 할게. 수익이. 근데 수익률은 A는 10%고 B는 12%가 된다. 해보자고. 요 가치를 보니까 가격이 가치. 얘는 10% 분의 1억 2천이지. 가격 얼마? 그죠? 요건 12% 분의 1억 2천이지. 가격 얼마? 그죠?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은요? 좀 떨어지잖아요. 분명히. 요 관계 비례 반비례. 다시 보자고. 자, 보세요. 자, 보자고.
예, 보니까 요구 수익과 가치는 무슨 관계? 그 말이에요, 이게. 논리가. 알겠죠? 왜 그런가? 우리 항상 경제학이라는 것은 한계는 고정돼 있거든. 이 건물에 예상되는 수익은 고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분모가 계속 바뀌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분모는 항상 결국은 반비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 이걸 지금 하는 목적은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익은 두 개 있지. 무슨 수익률? 그죠? 그 다음에 가치가 무슨 가치 있습니까? 이렇게 있다고. 그럼 나중 가면 제가 설명할 건데, 자, 첫 번째 요거 시험 냅니다.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크다면 반드시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중에 누가 더 커야 될 것인가 라고 시험 내. 항상. 요거 할 목적인데 지금 이런 거 지금 시킬 목적이에요. 자, 가볼게요. 이제 우리 자, 요 시장 가치는 공식이 뭐요? 가치 공식이 요거 아닙니까? 그죠? 자, 수익률 분의 수익이 될 건데 지금 힘들면 넘어가셔. 앞에 있는 저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그런데 보세요. 요 투자 가치란 말은 투자자가 바라는 가치지. 그러면 수익률도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 써야 될 거 아니야. 투자자 바라는 수익이 무슨 수익인데? 그죠? 요때는 요것을 쓴다고. 요건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에 매매된 가격이거든. 그래서 공정한 시장에서 나오는 예상된 수익, 기대 수익이거든. 이건 기대 수익률 분에 이렇게 이 수익을 쓰게 돼 있다고. 그러면 현재 보니까 예상되는 수익은 1억 2천 고정돼 있다 해보죠. 이때 기대 수익이 12%고 요구 수익이 10%면요. 투자합니까 이거? 하지. 그러면 얘가 얼마야? 12%. 그러면 시장은 얼마야? 10억이지. 여기 몇 프로지? 10% 분의 1억 2천의 가격이 얼마죠? 이게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지? 항상. 그래서 이럴 때 분명히 투자하거든요. 자, 그러면 항상 기대가 더 큰 무조건 시장이 더 커야 돼. 아, 투자가. 무조건. 논리 이거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그냥 띄어서 하라고. 얘가 투자하면 얘도 하는 걸 하라고. 그지? 같은 조건이니까. 얘가 투자 안 하면 안 하게 만들면 돼. 그지? 그래 공부하시라고. 굳이 구분할 생각, 연결할 생각하지 말고 머리 아프니까. 물론 뭐 빨리 한 번 이게 반배는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래 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하면 하게 만들고 안 하면 하게 만들라고. 이때 투자하지. 이때 투자하지. 야, 그래 문제 푸시라고. 우리 항상 시험 내 이렇게 내. 이렇게. 왜 자꾸 느낌이 크면 얘도 커야 되는 느낌 딱 든다고. 느낌이. 자, 일단 그런 건데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우리 시장 가치와 기대 수익, 요구 수익과 투자 가치 있는데 요구 수익은 투자자마다 바라는 요구 수익 다 같습니까? 틀리지. 또 투자자마다 이 건물을 바라는 투자 가치 다 같습니까? 틀리지. 그래서 항상 요구 수익이나 투자 가치는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 수익률, 주관적 가치라고. 그죠? 얘는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된 거지. 자, 따라서 이건 객관적 이래서 넣었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 아마 조금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부할 게 뭐 있습니까? 아, 지금 요구 수익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요구 수익 공식 플러스 뭐요? 위험률이지. 그죠? 그래서 정답 이거 아닙니까? 해볼까? 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도 커지겠지. 그 결과 가치는? 가치.
떨어지는지 반비례니까 이게 12%면 같이 10억 되잖아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식. 그래서 위험과 요것은 무슨 관계? 비례. 요것의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이렇게 가시면 안 돼. 일단 그런 건 나중에 다시 할 거야. 할 거니 지금은 그냥 이걸 보지 말고 앞에 걸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라고. 따로따로. 그래서 마지막 거 요거 딱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응? 예. 그런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책 넘어갑니다. 273페이지 그대로 넘어가고 했던 거 아닙니까? 275페이지 4번 포트폴리오 이런 거 합니다. 자, 요건 할 말이 꽤 많으니까 지금은 그냥 좀 쉬었다가 있죠. 다시 할게요. 다시.